안녕하세요. TV 개느씨입니다. TV 개느씨의 역사여행 그때 그 장소에서 32번째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가장 중요한 말 다들 아시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의 피와 살이 됩니다. 사랑합니다. 자, 제가 오프닝 영상에서 두 군데를 보여드렸습니다. 자, 영상으로 보여드린 곳은 광명에 있는 영해원이라고 하는 곳이고,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린 곳은 그 고향 서삼릉에 있는 소경원이라는 곳입니다. 자, 제가 이제까지 보여드린 무덤은 능이라는 칭호가 붙었는데, 제가 오늘 보여드린 두 곳은 원이라는 칭호가 붙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차이를 잠깐 설명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능이라고 붙은 곳은 왕과 왕비가 묻혀있는 무덤입니다. 그리고 왕으로 추존된 사람들이 묻혀있는 무덤도 능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원은 어떤 사람들이 묻힌 무덤이냐? 바로 왕세자나 그 세자빈이 묻혀있는 곳을 원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보여드린 두 군데가 왕세자나 세자빈이 묻혀 있다라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 무덤에는 누가 묻혀 있는 것일까요? 그것을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소경원과 영해원은 지금 각각의 사정으로 일반인들에겐 공개되지 않은 비공개 지역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찾을 수 없는, 사람들이 드나들지 않는 그렇게 외롭고 쓸쓸한 무덤인데요. 이 무덤의 주인들 살아생전의 삶 또한 굉장히 외롭고 쓸쓸한 안타까운 삶을 산 그런 인물들입니다. 자, 바로 명청교체기 시대의 흐름 속에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고생을 하다 목숨을 잃은 소현세자와 그 세자빈 강씨의 무덤입니다. 소경원이 소현세자의 무덤이고 영해원이 세자빈 강씨의 무덤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소현세자와 세자빈 강씨의 그 실록에 나와 있는 기록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조반정의 성공으로 인조 3년 1월 27일 원자 이왕의 세자 책봉례를 거행하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자, 이때 세자가 된 거고, 그러면은 그 세자빈 강씨는 언제 세자빈이 됐냐? 자, 인조 5년 9월 29일 세자빈을 승지 강석기의 딸로 정하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때 각각 왕세자와 세자빈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인조 5년 1월에 그 정묘호란이라는 큰 변란이 있었죠. 자, 이때 소현세자는 무엇을 했냐면은 분조와 함께 전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록이 인조 5년 2월 10일 세자가 전주에 이르다 이 기사인데, 자, 분조라 함은 그 조정이 도성 밖을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분조라고 하고, 이 조정의 대신들과 함께 그 세자 소현세자가 같이 전주로 내려갔던 것입니다. 자, 근데 이러한 뜻은 그 인조가 아니라 대신들의 의견이었습니다. 자, 인조 5년 1월 21일 능안산성이 함락되자 분조할 준비를 하다라는 기사를 보면은 이원익이 분조를 건의를 했고, 그 다음에 윤반이 말하기를, 이에 동의하면서 말하기를, 자, 세자가 비록 어리지만 만일 남방으로 내려간다면 인심이 의뢰하는 바가 있을 것입니다 하니, 인조가 세자는 나이가 어리다, 그래서 결단을 못 내리는 것이다, 대신 한 사람이 남방으로 가서 인심을 수습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하니, 이원익이 대신이 비록 간다 하더라도 어찌 여망이 메인 동국만 하겠습니까 하니, 인조가 그렇다면 영부사가 마땅히 같이 가야 할 것이다 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소현세자는 그 분조와 함께 전주로 내려갔다가 전쟁이 끝나고 다시 올라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시간이 흘러 인조 14년 12월 또 다른 변란이 발생하게 되죠. 바로 병자호란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소현세자는 인조와 함께 남한산성에서 끝까지 싸우다가 항복을 하게 됩니다.
자, 이 항복으로 소현세자는 청나라의 요구로 청나라 수도 심양에 인질로서 끌려가게 됩니다. 인조 15년 2월 5일 왕세자가 오랑캐 진영에서 와서 하직을 고하고 떠나다. 이 기사입니다. 자, 이렇게 청나라의 인질로 잡혀간 소현세자와 그 세자빈 강씨는 인조 23년 2월 18일 세자가 돌아오고 청나라 사신도 함께 칙서를 가지고 서울로 돌아오다. 자, 이 기사가 완전히 돌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한 8년간의 청나라의 심양에서 인질 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 인질 생활이 순탄치만은 않았던 것은 다들 짐작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조 18년 11월 1일 전에 용골대가 세자를 협박하였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제목만으로도 그 소현세자의 인질 생활이 얼마나 고단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인조 19년 9월 7일 청인이 금주를 포위하여 한병과 교전하고 세자와 대군을 인질로 데려가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자, 이때 청나라가 딴 나라와 싸움을 하고 있는데 이때 조선의 포수들이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포수들이 정말로 열심히 싸우는지 의심을 해서 그 다음에 좀 더 확실히 좀 더 잘 싸우라고 협박을 하기 위해서 이 소현세자와 대군을 전쟁터로 강압적으로 끌고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소현세자는 전쟁터를 돌아다니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기록도 있습니다. 인조 19년 12월 22일 용골대가 세자에게 농사지어 먹을 것과 정예한 호위 병사를 돌려보내라고 요구한 사실을 배종제신이 치기하다. 자, 이 내용은 용골대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소현세자가 온 지 이제 5년이나 됐으니 계속적으로 식량을 줄 수가 없다. 경작할 땅을 줄 테니 이제 농사를 지어 먹고 살도록 해라 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경작할 땅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인질 생활 동안에 2번 조선으로 잠깐 왔다 가게 됩니다. 자, 첫 번째가 인조 18년이고 두 번째가 인조 22년에 왔다 갑니다. 이게 두 번째 방문했을 때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자, 인조 22년 2월 9일 영의정, 심혈 등이 세자빈이 부모를 찾아뵙는 것이 인정상 마땅할 것이라고 아뢰다.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자, 안에 내용을 살펴보면 세자께서 당초에 빈군과 함께 돌아가겠다고 청할 때 부친은 죽고 모친은 병중에 있다는 것을 아울러 거론하여 그 이유로 내걸었는데 이제 찾아가 곡하고 모친을 살펴보는 절차가 없으면 저쪽 나라가 그 말을 들을 때 반드시 의아해 할 것입니다 하니 인조가 답하기를 과인이 지금 재변이 참혹하고 민심이 안정되지 않은 것을 걱정하느라 법 밖의 예나 외람한 거조는 생각이 미칠 틈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을 살펴보면은 풀이를 하면은 이때 두 번째 방문은 조선에서 요청한 것도 아니고 청나라에서 소현세자에게 조선에 갔다 와라 라고 보내준 것입니다. 이때 소현세자가 이제 이러이러한 이유가 있으니 세자빈도 같이 가겠다라고 요구를 했고 청나라에서 이를 허락해서 같이 조선에 왔는데 정작 조선에서는 인조가 허락하지 않아서 그 부친상의 곡소리도 하지 못하고 아픈 모친도 만나보지 못하고 그냥 바로 청나라 심양으로 다시 올라가게 된 그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자, 이때부터 좀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자, 아무튼 이러한 일이 있고 나서 조선으로 완전히 돌아왔는데 진짜 비극은 이때부터가 시작됩니다. 자, 돌아온 지 한 2달이 조금 지났을 때입니다. 인조 23년 4월 23일 어이 박군이 세자를 학질이라고 진찰하다. 이러한 기사가 있고 이틀이 지나서 인조 23년 4월 26일 왕세자의 졸기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소현세자가 이때 죽은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인조 24년 1월 3일
전복구이에 독이 있자 강빈을 의심하여 그 군인과 나인을 신문하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인조 24년 3월 15일 소현 세자빈 강씨를 패출하여 사사하고 교명, 죽책, 인, 장복 등을 태우다. 자, 인조에 의해서 세자빈 강씨가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또 인조 25년 5월 13일 소현세자의 세 아들을 제주에 유배시키다. 자, 소현세자가 아들이 셋 있었는데 이를 다 제주도로 유배시킨 것입니다. 자, 그리고 어떤 기사가 있냐? 인조 26년 9월 18일 소현세자의 큰아들 이석철의 졸기, 인조 26년 12월 23일 소현세자의 둘째 아들 이성린이 제주에 배소해서 죽자 배소의 나인을 잡아 문초하다. 자, 내용을 보면 아시다시피 아들 3명 있었는데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제주도 유배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겨우 살아남은 셋째 아들은 계속 고생을 하다가 효종 때에 겨우 풀려나게 됩니다. 자, 이렇듯 소현세자는 죽고 그의 가족들도 대부분 다 죽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인조가 다 소현세자의 죽음을 빼고는 인조가 다 죽였다고 할 수 있고, 자, 아무튼 이렇게 내몰린 이후에 가장 큰 이유는 당시 인조와 집권 세력이 소현세자를 좋지 않게 보았던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위에서 언급한 인조 24년 4월 26일 왕세자의 졸기 내용을 살펴보면 세자가 심양에 있은 지 오래되어서는 모든 행동을 일체 청나라 사람이 하는 대로만 따라서 하고 전렵하는 군마 사이에 출입하다 보니 가깝게 지내는 자는 모두가 부모와 노비들이었다. 학문을 강론하는 일은 전혀 폐지하고 오직 화리만을 일삼았으며 또 토목공사나 구마나 애원하는 것을 일삼았기 때문에 적국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크게 인망을 잃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싫어한 이유는 맨 윗부분에 나와 있죠. 청나라 사람들이 하는 대로 따라했다. 그 다음 학문을 게을리하고 토목공사 이렇게 얘기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청나라 사람들이 하는 대로 따라했다. 이 이유인 것 같습니다. 자, 당시 조선은 청나라에게 전쟁으로는 졌지만 마음속으로는 아직 굴복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자, 이러한 마음은 다음 때 효종이 왕위에 오르면서 북벌론으로서 그 마음이 표출되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정작 다음 왕위를 잃은 그때 그 당시에 다음 왕위를 잃은 이을 소현세자가 청나라와 친하게 지내고 청나라 사람들이 하는 대로 따라하니 당시 집권 세력이 이를 좋지 않게 본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은 독살설의 바탕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독살설의 논란을 짚이는 실록의 기록 또한 있습니다. 자, 인조 23년 6월 27일 소현세자의 줄곡제를 행하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자, 이 기사를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유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그 소현세자의 심양에서의 그 행동들을 언급도 했고, 그 다음에 죽음에 이르는 과정을 좀 종합적으로 요약을 해놓은 기사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 세자가 심양에 있을 때 집을 지어 단학을 발라서 단장하고 또 포로로 잡혀간 조선 사람들을 모집하여 둔전을 경작해서 곡식을 쌓아두고는 그것을 진기한 물품과 무역을 하느나 관소의 문이 마치 시장과 같았으므로 상이 그 사실을 듣고 불평스럽게 여겼다. 그런데 상의 행위 조소용은 전일부터 세자 및 세자빈과 본디 서로 좋지 않았던 터라 밤낮으로 상의 앞에서 참소하여 세자 내외에게 제약을 얽어 만들어서 저주를 했다느니 대역부도의 행위를 했다느니 하는 말로 빈궁을 무함하였다. 세자는 본국에 돌아온 지 얼마 안 되어 병을 얻었고
병이 난 지 수일 만에 죽었는데 온몸이 전부 검은 빛이었고 이목구비의 7구멍에서는 모두 선혈이 흘러나오므로 검은 면목으로 그 얼굴 반쪽만 덮어 놓았으나 겉에 있는 사람도 그 얼굴빛을 분별할 수가 없어서 마치 약물에 중독되어 죽은 사람과 같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독살설의 진위 여부는 판별할 수가 없습니다. 자, 하지만 분명한 것은 소현세자와 세자빈 강씨는 명청교체기에 조선의 상황과 맞물려 희생된 시대의 희생자라는 것은 명확한 것 같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TV게느시의 역사여행 그때 그 장소에서 32번째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